첫 번째 떡밥은 블랙 니카입니다. 이번 1142화 스포가 공개될 당시 말도 안 되는 떡밥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블랙 니카입니다. 1142화 스포에 따르면 엘바프의 아이들은 수업 시간 때 무서운 걸 그렸고 아이들이 무서워했던 생명체가 실제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생명체 중 블랙 니카가 있었다고 스포에서 전해졌죠. 분명한 건 1140화가 나올 당시에 스코포가만 니카로 변한 모습을 보고 확실히 하얀 모습이라고 말한 걸 사람들이 주목하며 니카에게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게 아니냐는 가설들이 나왔기에 1142화 스포에서 나온 블랙 니카가 해당 가설처럼 니카에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는 가설이 더 대두되었죠. 하지만 풀버전이 공개되었을 당시 블랙 니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물론 1142화 속 한 아이가 자신이 두려운 생물로 니카를 그렸는데 1142화에 나타난 니카가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 블랙 니카가 아예 없었다고 할 수는 없죠. 다만 분명한 건 1142화 속 블랙 니카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블랙 니카에 대한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걸까요?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니카가 동물계 열매라는 겁니다. 최근 원피스 111권 SBS에서 한 독자는 임펠다운의 간수들이 동물계 각성 때문에 변한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오다스는 답했죠. 맞습니다. 루치, 너 큰일 났어. 전 69화에서 루치가 각성을 한 모습을 보고 배가 펑큼 말했습니다. 동물계의 각성은 인격이 잡아먹히고 마는 경우가 많지. 전 69화에서 나온 인격이 잡아먹히는 동물계 각성, 그리고 실제로 인격이 잡아먹힌 동물계 각성자 임펠다운의 간수들, 그리고 최근 나온 오다스의 대답으로 와 동물계 각성을 한 루치는 인격을 추후 잡아먹힐 확률이 큽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루피의 악마의 열매 역시 동물계 열매이며 각성을 한 걸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즉 동물계 각성을 한 루피 역시 인격을 잡아먹힐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악마의 열매는 강력한 힘을 가진 능력인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 역시 상당합니다. 가장 큰 부작용은 바다의 저주를 받아 맥주병이 되는 것인데 악마의 열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생각해본다면 동물계 각성을 하면 인격이 잡아먹힐 수도 있는 건 심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즉 동물계 열매를 먹은 루피도 인격을 잡아먹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을 잡아먹힌 형태가 블랙 니카일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해 가반이 루피를 보고 하얀 모습이라고 이야기한 이유 역시 루피가 니카를 잘 통제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 걸지도 모릅니다.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이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블랙 니카 가능성은 아직 낮다고 생각합니다. 세터는 니카에 대해 알고 있는 본의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은 아직 니카와 밀짚모자의 하얀 모습을 연결짓지 못했는가. 니카 열매에 대해 알고 있는 오르성 세턴이 말하고 있는 만큼 사람 열매 모델 니카로 변한 자는 흰백의 전사입니다. 다시 말해 가반이 루피를 보며 하얀 모습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말 그대로 모든 걸 알고 있는 스코포 가반이 루피가 니카처럼 하얀 모습으로 변한 걸 확인한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확률이 크다는 거죠. 또한 엘바프에는 태고부터 전해진 헐리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다만 옛 언어이기에 해석은 다양하게 나누어졌고 니카를 해방의 신으로 해석하기도, 웃음의 신으로 해석하기도, 파괴의 신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1142화 속 니카를 그린 아이는 니카를 파괴의 신이라고 생각했기에 두려움의 색깔인 검은색으로 니카가 그려진 게 아니냐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주목한 건 공포의 모습으로 재탄생한 니카의 모습입니다. 공포의 모습으로 탄생한 니카의 모습은 큰 코에 더벅머리 그리고 수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검은 수염 티치처럼 말이죠. 분명한 건 티치와 루피는 상반되고 있습니다. 취향부터 성격까지 모든 게 상반되죠. 즉 루피가 하얀색 니카라면 티치는 검은색 블랙 니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티치도 니카인 걸까요?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저는 티치의 어둠 열매의 진짜 이름은 사람 열매 모델 대제 신이자 달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즉 1142화에 나온 니카의 모습은 단지 주 대제 신으로 변한 티치의 모습 떡밥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물론 티치도 니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피스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단어 그 자체가 아닌 내가 느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은 혈연입니다. 다만 원피스 세계관 속 가족은 혈연이 아닌 내가 느끼는 가족입니다. 나미, 벨메일, 초파, 히루루크,
루피, 사보, 에이스처럼 말이죠. 다시 말해 니카는 해방의 신의 상징일 뿐, 니카가 아니어도 자신의 세상을 구원해준 자에게는 누구든 니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목할 건 1138화의 신전입니다. 1138화에는 과거의 이야기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가 담긴 신전 할리의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오늘 가설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저번 영상 속 1세기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신 분들을 위해 구간 설정을 해놓을 테니 보신 분들은 구간을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대지의 불결이 일고 사람은 욕망에 굴복하여 금단의 태양에 손을 댄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금단의 태양은 이미 나왔습니다. 전 68화서 베가펑크는 자신이 바라는 세계에 대해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 무상으로 에너지가 보급되는 세계. 그리고 1065화서 릴리스는 말합니다. 불은 모든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다. 만약 사라지지 않는 불이 이 세상에 있다면 태양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즉 베가펑크가 말하는 무한의 에너지는 태양입니다. 다만 강철의 연구술사에서 나온 것처럼 모든 세계는 등가 교환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무언가의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마치 악마 열매를 먹으면 능력을 얻지만 헤엄을 못 치는 맥주병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즉 사라지지 않는 불, 마더플레임은 세계의 법칙을 어긴 금단의 태양입니다. 다시 말해 이 문장의 의미는 과거 사람들은 무한의 에너지, 마더플레임, 즉 금단의 태양을 손에 얻었다일 겁니다. 다음 문장, 노예가 비니 태양의 신이 나타났다. 전 68화서 베가펑크는 무한의 에너지를 만들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자원 때문에는 싸움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베가펑크의 이 가설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이라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즉 누구를 지배하기를 원하는 인간성을 가진 자들에게 무한의 에너지가 생긴다면 전쟁은 끝나겠지만 그 힘으로 누군가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문장의 의미는 무한의 에너지, 즉 금단의 태양이라는 엄청난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 노예가 된 사람들은 태양의 신을 찾았고 이들 앞에 태양의 신이 나타났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이 문장은 먼 옛날 노예들이 자신들을 구해줄 거라 믿은 전설과 연결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다음 문장, 땅의 신이 노하여 어파의 뱀과 함께 세계를 죽음과 어둠으로 뒤덮었나니. 앞서 노예들을 위한 태양의 신이 나타났다라는 문장 다음에 땅의 신이 노하였다고 하는 걸로 보아 땅의 신은 무한의 에너지를 가진 자들의 편일 겁니다. 즉 제1세기에서는 노예들의 태양의 신과 지배자인 땅의 신 대결이 있었던 걸로 보이죠. 대결이 예고된 태양신 루피와 대지의 신 티츠처럼 말이죠. 즉 노예들에게 구원의 신은 태양의 신 니카이며 지배자들에게 구원의 신은 대지의 신 니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 가설대로라면 루피와 티츠의 대결은 수천 년을 이어온 태양신과 달의 신의 대결, 흰백의 니카와 검은색의 니카의 대결일 수 있다는 거죠. 과연 블랙 니카는 실제로 나타날까요? 두 번째 떡밥은 로키의 엄마입니다. 한 해외 사이트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가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로키의 엄마가 카르멜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해보자면 100년 전 세계가 숨죽였던 거인 전사들 거명의 적단이 도련히 2명의 선장을 잃은 뒤 방심했던 잔당들이 해군에 사로잡혀 처형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시스터 카르멜이 나타나고 お待ちなさい処刑をお待ちなさい天が和解を求めています 카르멜은 거짓 여성 끝에 거인들을 구출하고 엘버프 거인들의 신뢰를 얻게 되죠. 그리고 추후 카르멜은 마더로 불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주목할 건 866화입니다. 866화 속 야르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카르멜이 읊는 약탈보다 교역 그것도 좋지. 그런데 1134화 속 리플리는 말했습니다. 명군 헤럴드 왕은 말했지 싸움보다 타국과의 교역을. 분명한 건 헤럴드 왕과 카르멜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카르멜이 헤럴드에게 혹은 헤럴드가 카르멜에게 영향을 끼친 걸로 보입니다. 물론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대사 하나하나의 떡밥을 넣는 오다슴을 생각해본다면 헤럴드와 카르멜에게는 무언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생각해볼 건 마더 카르멜을 향한 빅맘의 회상입니다. 빅맘은 마더 카르멜의 초성화가 깨진 걸 보면 63년 전 과거를 회상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63년 전에 로키가 태어났죠. 앞서 말한 것처럼 63년 전으로 빅맘의 과거 회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엘바프에 버려진 빅맘이 카르멜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점은 뜬금없이 10개월 뒤 같은 해 12월로 전환됩니다. 동시에 로키가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건 빅맘이 등장할 때마다 함께 나왔던 카르멜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10개월 동안 카르멜이 로키를 잉태하고 요양한 것처럼 말이죠. 분명한 건 산소염 요르리 빅맘을 죽이자 야르는 잠들어버린 빅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만 카르멜에 의해 야르는 빅맘을 죽이지 못했죠. 해외 사이트에서는 이 장면이 카르멜이 성모 이상
왕비로서의 지위 때문에 야르리 멈춘 게 아닐까라고도 이야기했죠. 또한 생각해볼 건 카르멜이 첫 등장할 때는 시스터였지만 이후에 마더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의 엄마가 되었다는 떡밥을 준 것처럼 말이죠. 물론 마더는 말 그대로 성모의 의미이지만 떡밥으로 생각하다면 엄마가 된 것도 의미하는 거 아닐까라는 겁니다. 또한 재밌는 건 성격 속 사라는 90세 이삭을 낳았다고 합니다. 80세 로키를 낳은 걸로 추정되는 카르멜처럼 말이죠. 물론 혹자들은 로키가 거인과 인간의 혼혈이라면 로키가 거인처럼 키가 클 수 있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인간 가방과 거인 리플리의 아들 코로는 거인이죠. 그렇다면 인간 카르멜이 거인을 어떻게 낳았냐고도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인간 크기의 오토임에도 시라오시를 낳았죠. 정말 로키의 엄마는 카르멜일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